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의 마지막 주요 전형인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을 분석하고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콘텐츠 역시 이전의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중복이 될 만한 내용들은 가능하면 생략한 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 말고도 이전의 콘텐츠들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석소장이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린 상황이라 목소리가 평소에 비해서 이상할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고려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 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해당 전형 입결 분석 콘텐츠, 2025-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준 변화 비교 자료, 석소장이 직접 제작한 세부 전형별 구성 요소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경우 예년에 비해서 논술 전형 신설을 위해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큰 변화 사항이 없습니다. 1단계 서류 100% 5배수,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50% 플러스 면접 50%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으로 예년과 평가 방식도 동일할 뿐더러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탐구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인 만큼 매년 비슷한 수준의 지원군이 형성되고는 합니다. 한마디로 해당 전형 최초 합격군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및 과학기술원으로 탈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의 양해연도 전형 결과 분석 영상을 살펴보면은 예년이나 올해나 비슷한 수준의 지원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률,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면접 단계의 실제 경쟁률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495명에서 632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지원 인원이 좀 더 부풀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다시 줄어든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지원 인원의 부풀림이 좀 더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2단계 면접평가 응시자들의 비율이 각각 98.1%와 94.4%인 것을 보면은 해당 전형으로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정말 해당 전형으로 합격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래저래 대다수가 비일반고 만의 전형이라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편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고려대학교의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주요 전형별 3개년 인원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 마찬가지로 여러 모집 단위에서 골고루 논술 전형 신설 모집 인원을 위해 차출당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대다수의 전형이 의뢰 그렇듯이 그만큼 꼬리가 짧아지는 효과가 발생해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래의 입결 자료를 살피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 변화 관점에서 특정 모집 단위만 두들겨 맞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골고루 고르게 두드려 맞은 느낌이 강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지난 콘텐츠와 동일하게 고려대학교 전형구조 내에서 성립 가능한 18가지의 선택지 조합 중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 조합 10개를 초록색으로 표기를 해둔 자료입니다. 저번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실성은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해당 전형 조합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9번, 10번, 14번과 15번, 26번, 30번 6개 조합을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유무로 지원군과 합격군이 아예 갈리는 전형임을 고려해보면 좀 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14번과 30번 2개 조합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입결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본 전형별 입결 자료 제작 및 분석 기준은 이전의 두 전형과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영상과 대학어디가 공식 입결 자료를 모두 반영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당 전형의 3개년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다가 2025학년도에 들어서 다시 줄어든 것과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2단계 면접평가의 비중이 40%에서 50%로 10% 확대되었다는 변화사항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된 2024학년도보다 훨씬 이전인 2022학년도부터 진작에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상황이라 전형구조 이외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 변화를 제외하고는 다른 변경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해당 평가요소의 변경 역시도 이 팀장이 그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려왔듯이 고려대학교만 한정되어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2024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자체에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상황인지라 2024학년도의 입결 변화는 2단계 면접평가 비중의 10% 확대 및 합격군의 고교 유형 변화 및 전형 외부적 변수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단과대학별 2개년 주요 지표입니다.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는 상황이고 면접도 1단계 서류평가에 합격한 학생이라면 대부분 응시하는 상황이라 큰 효용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대부분 충원율이 상승을 했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대부분 면접 응시 비율과 충원율이 감소했다는 점은 인지를 해주셔야만 하는데 해당 전형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도 아니고 해당 전형 지원자가 메디컬 계열 합격군과 엄청 겹치는 것도 아니고 2024학년도에 들어 10% 증가한 2단계 면접평가 비중에 부담을 느껴 면접에 불참할 학생들도 현실적으로는 없을 상황이라 전형 외부적 요인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석 소장은 그 전형 외부적 요인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의 영향력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에 신설된 일종의 우선선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전형 일정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10시에 이미 최종 합격자가 모두 발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자연계열의 면접 일자가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과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복수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면접일자 시점에 이미 카이스트 등록 프로그램까지 모두 참여한 뒤에 등록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반고와 비일반고 상관없이 이과 학생들에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고려대학교가 갖고 있는 위상의 차이와 함께 과학고 영재고 상위권 학생들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고려대학교의 해당 전형에 상향과 적정 느낌으로 거의 무조건 같이 지원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에 불참한 학생들 대다수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에 진작에 합격을 해서 면접 자체를 포기한 바람에 자연계열 모집단이 면접 응시 비율 자체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면접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은 그래도 고민 좀 해보겠는데 고려대학교 면접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합격한 상황에서 굳이 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작용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요. 실제로 전년도 솔루션 진행자들 중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과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복수 지원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에 먼저 최초 합격했던 대다수의 과학고민 영재학교 학생들이 합격증 모으는 취미도 없는데 고려대학교 면접을 굳이 가야 하나요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결국 면접 응시 비율이 2024학년도에 들어서 떨어진 이유는 위와 같은 학생들이 면접 자체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한해서 2단계 면접평가 응시 비율이 일괄적으로 골고루 떨어졌다는 점은 해당 전형 1단계 서류평가 합격군 중에서 2단계 면접평가를 볼 필요가 없는 상황에 놓인 즉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 최초 합격한 학생이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이에 더해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한해서 충원율도 일괄적으로 골고루 똑같이 떨어졌다는 점은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어도 서울대학교나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탈주할 만한 최초 합격군 수준의 인재가 진작에 탈주를 해서 그리고 2단계 면접평가 미응시로 최종 불합격을 해서 아예 최초 합격자를 비롯한 총합격군 자체에 유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됩니다. 예년이었으면 고려대학교 합격 후에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로 탈주할 수준의 학생들이 애초에 면접에 참여도 하지 않아서 면접 응시 비율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최종 불합격이 되는 바람에 탈주할 만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예년보다 적게 총합격군으로 유입이 되어서 결국 충원율도 떨어지는 요상한 느낌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모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이 해당 전형에 큰 영향력을 미친 외부적 변수로 굳어지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석 소장이 그간 말씀드렸듯 단일대학교의 단일 전형만을 꼼꼼히 살펴본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노란색은 이전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정원의 계약학과 모집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총 합격자 70% 컷도 함께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2024학년도 자연계열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에 최초 합격할 만큼의 우수한 수준의 최초 합격군 자체가 2단계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아서 총 합격군에 아예 유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어서 살펴주시는 것이 좋고요. 나아가서 총 합격자 70% 컷에서 최종 등록자 70% 컷을 뺀 값이 지표 2의 의의에 따라서 2단계 면접평가의 영향력과 더불어 2단계 면접평가를 통한 충원 합격의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의 끄트머리에서 말씀드릴 고교 유형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학생들이 유입되는 만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과는 다소 다른 등급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점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2개월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상관없이 대다수의 모집 단위에서 이익결이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증원된 모집 인원 10% 확대된 2단계 면접평가 비율, 자연계열은 우수한 수준의 최초 합격군 자체가 1단계 서류평가 합격 이후에 2단계 면접평가 미응시로 아예 이탈, 이로 인해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대거 유입 등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발생하는 이익결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고교 유형별 자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은 해당 전형의 졸업연도별 자료입니다. 화면 속에는 자연결이라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전형 구조 및 밑에 대본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그냥 해당 전형 전체의 졸업연도별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이 아예 없는 만큼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30.7%보다 더 높은 비율의 N수생들이 지원을 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수능을 준비할 시간이 더 길기에 수능에서 오히려 더 고득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N수생만의 강점을 없애는 요소로 작용하는 바람에 총합격자의 비율에서는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19.4%보다 더 낮은 비율의 N수생 합격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N수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다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빡세게 준비해서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을 노리는 것이 최우선적인 활로라는 점도 같이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벼르고 벼르던 해당 전형의 고교 유형별 자료입니다. 언뜻만 보셔도 아실 수 있다시피 비일반고 중 특목고에 속하는 외고 국제고 및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이 총 합격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전 콘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스카이라인이 상반 끝라인이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하며 두 학생부 종합 전형 복수 지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입학처 측에서 오피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당 자료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석수장이 여러 자료들을 이래저래 취합 및 연산해서 제작을 한 자료인데 2024학년도 기준 인문계열 296명, 자연계열 336명, 총 632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인문계열 3816명, 자연계열 4454명, 총 8270명이 지원을 해서 인문계열 712명, 자연계열 987명, 총 1699명의 총합격 인원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자료와는 다르게 N명당 1명 합격일 때 N값도 함께 기재를 해두었는데 인문계열 일반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523명이 지원을 해서 139명이 총합격을 해서 100명이 지원했을 때 9.11%의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산출되고 결국 10.97명이 지원했을 때 1명이 합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해당 전형의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일반고 학생이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고려대학교 합격증을 거머쥐기 위해서는 나머지 10명, 9.97명의 경쟁자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퍼센트 등의 자료가 딱 자연수로 나눠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오차가 존재할 수는 있는데 큰 흐름을 읽기에는 무리가 없으니까 참고해서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늘어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의 지원 대비 합격 비율입니다. 특히 거기에서도 각 계열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만 하는데 인문계열에서는 일반고와 자사고 이외에도 외고 국제고 학생까지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모집인원 모수 자체가 증가한 만큼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이 4%에서 5%가량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똑같이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모집인원 모수 자체가 증가했음에도 지원 대비 합격 비율은 일반고와 자사고만 한해서 상승을 하고 과고 영재고는 오히려 떨어졌음을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쭉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계열별 양상 차이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이라는 외부적 변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문계열 특목고인 외고국제고는 고려대학교 총합격을 거치지 않고 탈주할 만한 선택지가 따로 없어서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가 총합격군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모집인원 증원의 결과가 고지고대로 나타났지만 자연계열 특목고인 과고 영재고는 전용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2단계 면접평가 응시 시점 이전에 탈주를 할 만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이라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존재했던 만큼 1단계 서류평가 합격만 거치고 총합격군까지 연결되지 않아서 모집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합격 인원 자체가 감소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의 발표 시점이 해당 전형의 2단계 면접평가 응시 시점 이후이거나 해당 전형의 최종 발표 시점과 비슷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붙은 대학교 및 과학기술원이 없어서 면접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므로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늘어난 모집인원 규모를 생각했을 때 자연계열 모집단이 과고 영재고의 총합격 인원은 800명 초중반 정도까지 갔을 텐데 괴리감이 있는 65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은 결국 그만한 인원 자체가 아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으로 탈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해당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두셔야 하는 부분은 결국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상승의 주된 원인이 2023학년도 대비 증원된 모집인원 덕분에 인문 자연계열 가릴 것 없이 총합격군에 유입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서 자연계열 총합격군에 유입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특히나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으로 탈주한 최초 합격군 수준의 과고 영재고 학생들 덕분에 조금 더 유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인문계열에서는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모집인원이 늘어나서 여유자리가 조금 생겼으니까 진짜 최저 내신급 외고국제고 학생들 뽑을 바에는 일반고와 자사고 고내진 학생들에게 기회 좀 줘보자가 성립을 한 것이고, 자연계열에서는 최초 합격군 수준의 과고 영재고 학생 1단계 서류평가 점수 좋아서 1단계 합격을 시켜놨더니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 최종 합격해서 아예 면접도 응시를 안 해버리네. 안 그래도 모집인원 늘려놔서 일반고와 자사고 고내진 학생들 기회를 좀 더 줄 예정이었는데 예상보다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남아버리네. 그래도 최저 내신급 과고 영재고 학생들 뽑을 바에는 일반고와 자사고 준상위권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낫겠다가 성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래저래 인문계열은 모집인원 증원의 효과 덕분에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 유입이 늘어서 전체 입결이 2023학년도 대비 상승하는 효과를, 자연계열은 모집인원 증원 효과와 최초 합격권 수준 과고 영재고 학생들의 대탈주국 때문에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 유입만 늘어서 전체 입결이 2023학년도 대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에 들어서 해당 전형에 나타날 변화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모집인원이 줄어도 2024학년도처럼 2025학년도 역시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024학년도가 이래저래 일반고 자사고 학생 입장에서 운이 좋았던 해였기 때문에 2025학년도 역시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연계열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학생부 종합 창의도전 전형이 올해도 본전형의 면접 일정보다 한 발 빠르게 최종 합격을 발표할 예정이라 마찬가지로 본 전형의 1단계 서류평가만 합격을 하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로 탈주하는 학생이 많아지면 그 덕분에 기회가 조금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본 전형의 전체 모집인원 자체가 이래저래 많이 줄어든 편이라 그 여유 자리조차 굉장히 해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외고국제고 및 과고 영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024학년도 입결이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꺼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2024학년도에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했네, 나도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있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입결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 2025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속소장은 전년도 카더라를 절대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의 흐름이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입장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계열적합 전형
작년에 우리 학교 N등급도 뚫었던데 카더라가 과거 영재고 학생 입장에서는 2024학년도 입결 높게 나왔다고 지원하지 말라던데 카더라가 작용하기 딱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 소장이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언제나 전형에 대한 유불리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